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네 후보가 극적으로 합의한 연금 개혁 문제, 가장 좋았던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박정우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국민연금 실정위원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도 첫 번째 사자 토론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너무 잘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부터 좀 살펴보죠. 연금. 예, 맞습니다. 누군가는 사실 먼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감과 어떻게 보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금 소면을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기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적립되어 있는 우리 금액, 누적된 금액은 한 900조 좀 넘어요. 900조. 예. 근데 이게 2040년까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040년 근처까지 가면 한 1800조에서 1900조 근처로 쌓이는데요. 와, 2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면 2040년까지 거의 1800조, 1900조까지 쌓여 있는 이 누적 금액이 고갈되는데 얼마 걸리느냐? 15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55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이 되는 건데요. 많이는 쌓아놨는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급속하게 고갈될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예측이 편한 변수를 하나 꼽아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인구 구조를 꼽아요. 왜냐하면 20년 뒤에 30대가 몇 명일지 20년 뒤에 70대가 몇 명일지 사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뻔한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한 15년 뒤쯤 이 구조적인 맥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막 열심히 일하는 청년층이 어서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될 수령 계층들이 갑자기 반으로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이게 표면상에는 2040년까지는 쌓이니 그때부터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 인구 구조와 맞물려 있는 연금 문제는 지금부터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우리 합의합시다. 훈훈한 모습도 한 장면은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출산율 계산할 때 출산율은 어떤 출산율로 계산한 건가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합계 출산율을 일단 봐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게 합계 출산율인데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 두 분이 자녀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낳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두 사람 낳아야겠죠. 예, 두 사람이 낳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1.05 정도밖에 안 되었다가 다시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합계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성장률 자체도 다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다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앞당겨집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 이슈는 선거 때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또 5년 단위로 매스컴에 쫙 장식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5년마다 점검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5년마다 집계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 이제 집계하는 시점이 도래하는데요. 아마 내년에 다시 연구를 해보면 지난번에 연구했었을 때보다 고갈 연도가 최소 2, 3년 이상 또 앞당겨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을 이제 적게 낳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숫자는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제적인 샥이 한번 오고 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거든요. 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게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국민연금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낸 돈으로 수익을 거두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채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의 노후를 담보하는 그 중요한 자금을 수익성이 좀 높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코인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적인 곳에 상당 부분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타 자산들에게 많이 배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국책 연구기관들이 진단하기로는 2035년 내외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0%로 갈 거라는 게 거의 중론이에요. 일본처럼 된다.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이 0%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의 수익률도 0%가 되는데 그럼 국민연금에서 대부분이 투자되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제로다? 그러면 이제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또 없어지는 거죠. 이머징 마켓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은 또 위험 부담이 있고. 맞습니다. 예. 간혹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럼 교수님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0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주식이나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자,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회사의 대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가 지금도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투자를 하려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선 개인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 야, 내가 한 10억만 있으면 사고 싶은 회사 많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10억만 있으면. 예. 예. 10조가 있으면 뭘 사실 거예요 하면 이게 뭐 웬만한 회사는 벌써 다 사고 그렇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떨어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맞아요. 10조를 투자를 했다면. 만약에 국민연금이 10조 투자했다가 증 좋을 때 돈 빼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또 아니 그렇죠. 왜 이럴 때 돈 빼가지고 주식 망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늦게 빠져나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9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의 2대 주주, 3대 주주. 그래서 뭐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슈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2040년까지 되면 이 금액이 1,800조로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더 늘려야 늘 방법이 지금은 이것도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잘 투자해가지고 다변화. 네. 수익을 좀 더 내봐라라는 건 사실 이것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후보님들께서 이거는 수익을 더 거두기 위한 것도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해 보이니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또 떨어져서 그래서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도 더 앞당겨질 것 같으니 이제 진짜 손을 보자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펀드 매니저라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누군가 지금 기성세대가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조금 덜 받고 뭐 이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또 그 국가를 탓하시는 예.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예. 아니 처음부터 연금을 잘 설계를 하지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갈될지도 몰랐느냐. 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예.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을 처음 세팅했던 그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제도 그대로.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었고 보건 의료적인 변화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약속했던 것을 지금 지키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계속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예. 이것만 말씀드려도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됐던 연도는 1988년도인데 88년. 그 전에 제일 먼저 연금이라는 걸 시작했던 게 공무원연금이에요. 1960년입니다. 예. 근데 그 1960년도에 시행됐던 공무원연금 제도를 들어보면요. 기자님이나 저나 그 당시는 무조건 공무원 해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도가 너무 좋은데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내가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기 시작하면서 20년이 완납이 되면 그 다음 해부터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해부터 무조건?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좋다. 제가 그렇죠. 제가 26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됐다. 예. 그래서 20년을 납입하는 46세까지 됐다. 그럼 4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금의 소득 대체율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전에 재직했었을 때 받았던 연봉에 예. 몇 %를 연금으로 주느냐라고 예. 했었을 때 거의 90% 육박했어요. 90%? 예.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과거에 받았으면 이미 파이어족이 있었네. 1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9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제도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를 왜 한 거냐? 예.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한 45세. 그거보다 60년? 조금 많아요. 예, 50세? 50세 초반입니다.
50세 초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네. 평균 기대 수명이 50대 초반인데 65세부터 주겠다고 하면 그걸 그렇지. 어느 국민이 어느 공무원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납입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제일 합리적인 제도였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게 진짜 누가 그래도 한 5년밖에 못 받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네. 이런 제도들이 그 당시에 기대 수명, 그다음에 경제 활동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평생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거기에 맞춰 세팅이 됐다가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거라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연금 때문에 데모 일어나고 시위하고 폭동까지 일어나고 맞습니다. 난리가 난 게 네. 뭐 2010년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발명한 대륙으로서 그렇죠. 아주 초기부터 이런 연금 제도를 운용해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뜨거운 이슈가 유럽이 제일 지금 갈등이 심한 구조고요. 그렇죠. 유럽의 한 4-5개 나라는 국민연금이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고갈을 2달 납도 있어요. 그래서 2달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그래서 그때 재정으로 벌충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단은 기금이 2달치밖에 안 남아 있어요. 2달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Pay as you go라는 정책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군요. 뭐 그런 형태인 거죠. 예, 네. 가면서 우리가 차차차차 네. 지불해 나갈게 뭐 이런 정책인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이거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걸 안 줬다가는 아유 안 되죠. 네, 이 정치적 부담은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달치만 놔두고 계속 들이면서 다시 어떤 합의를 도출하려다 보니 원하지 않는 분들 아니면 또 반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큰 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국민연금을 초기에 별로 납부하지 않았다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낀 세대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걱정하는 미래 세대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세대 맞습니다.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요소에. 앞으로는 더더욱 예. 국민연금 문제가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제 저희 세대 예. 지금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세대가 저희보다 더 윗세대의 그 국민연금에 벌충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준조세와 같은 이 세금을 우리 후세대, 흔히 말해서 MZ세대 또는 MZ세대 이하의 세대는 한 2-3배 이상 더 납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세대보다 실질적으로 더 가난한 자식 세대 이런 표현들이 아마 우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연금까지 더 내야 돼.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이게 세대 간 갈등이죠. 내가 왜 이렇게 그렇죠. 어렵게 해야 되냐. 난 네. 동의 못한다. 분명히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몇 %라도 조금 몇 %는 아니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전에 두 분의 유명한 정치인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예. 사실 그동안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간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급률 그다음에 보험료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내시로 하자라는 조정들을 지속해 왔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는 급여율을 60%로 낮추고 그전엔 70%였거든요. 와. 그리고 저 보험료를 더 올리자 이거 네. 한번 했었고요. 2003년도에도 다시 소득 대체율을 50%로 또 낮추고 그렇죠. 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했는데 지금은 뭐 45%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해가는데 그 당시 이 조정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다가 정부가 안을 줬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어요. 미적거리죠.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 때문에. 그렇죠. 아니 합의를 우리가 해줬는데도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정말 정치적 리더십도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이거는 고갈이 더 빠르죠. 여기에 이게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또 국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부족해지면 이거 다 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이미 뭐 재정이 고갈되고 있고. 제일 빠른 겁니다. 사학연금이 아마 2025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아유 큰일입니다. 네. 예, 그래도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럼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평소보다 정체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곳곳으로 돌발 구간도 있어서